하하 방입니다. 우리 저거 차트를 저거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차트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요거 보고 언제든지 차트가 망가지면 따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차트를 새로 만들어 줄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자료를 남겨 놓을 테니까 형님은 보세요. 어, 자, 차트를 제일 처음에 이거 기본 차트가 나오면 요렇게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위평선을 보면요. 위평선을 보면, 위평선에서 요거 이제 탭을 쓰는 걸 알려줄게요. 탭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5일선, 11선, 21선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면 됩니다. 이걸 5일선을 엮어 볼 건지, 5일선을 엮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5일선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5일선을 빼고 싶잖아요. 빼고 싶으면 여기 체크바만 풀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단순으로 해야 됩니다. 단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선 굵기입니다. 굵기를 나타내는 거고, 선 굵기는 1을 놓았을 때, 1을 놨을 때 나머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걸로 사이즈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일자고, 그 다음에 이건 점점점 요거고요. 그 다음에 거는 이건데, 이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가 정리를 하면 돼. 색깔은 여기서 눌려서 색깔을 맞추면 된다. 원하는 거 맞추면 됩니다. 나는 5분봉을 붉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5를 눌리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점점점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일자로 하고 싶으면 요게 일자로 하면 됩니다. 요게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기본값으로 저장이라는 거 있어요. 이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저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언제든지 이거 다 지우고 이건 이제 전체 삭제를 하잖아요. 전체 삭제를 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눌러서 이거를 눌리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제일 처음에 때 한번 세팅하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보면 몽키가 있죠. 몽키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을 들어옵니다. 환경 설정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만져야 될 게 뭘 만져야 되는가 하면 우측 여백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 앞에 지금 여백이 너무 가깝잖아. 이게 이제 이동 평균선만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되지만 이동 평균선이 아니고 나는 볼린저 밴드를 저거 볼린저 밴드라니. 일목균형표를 보겠다 하면 일목균형표를 보려고 하면 앞에 여백이 26입니다. 26. 그러니까 내 캔들에서 26일 가고 거기서 조금 더 여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캔들 정도는 놔둬야 되겠죠. 30개를 놓으면 30을 놓고 확인을 누르면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일목균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일목균형은 여기에서 차트 여기 설정해서 일목균형이 저는 여기서 일목균형을 본 적이 여기서 있나 모르겠어요. 일목균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찾으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안 찾아요. 저는요. 어떻게 찾는가 하면 제 찾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목균형하고 볼린저 밴드를 열 때 마우스의 우측을 클릭하면 여기 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표 추가라는 데가 있어요. 지표 추가해 가면 첫 번째 가면요. 가격 이동 평균선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목균형표가 있고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은 여기서 찾아가야 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일목균형을 넣으면 이렇게 일목균형이 들어가 이 앞에 여백이 요만큼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처음에 세팅을 해줘야 돼. 이걸 세팅을 어, 그래서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이거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렇게 만치는 거를 지금 자꾸 보여주는 게
이 본인들이 이걸 맞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측 여백을 30개 정도나 35로여도 상관이 없다. 이래 놔놓고 이제 적용을 이래 놔놓고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내가 다른 지표를 만들고 싶으면 차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차트에 들어가면 돼요. 차트에 들어가면 이게 뭐 가격 이동 평균선이 있고 가격 차트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지표도 있고 거래량 이동 평균선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막 거래량이란 거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여기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안 봐요. 그러면 이걸 삭제해야 되잖아요.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격 이동 평균선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가격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지우면 이게 지하전기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격 이동 평균선을 엮고 싶다. 그러면 가격 지표에 있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 가격 지표에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죠?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목균형표는 여기서 못 찾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넣는 게 뭐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 넣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팅을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거 넣어야 되는 게 위에서 보면 ADX를 넣어야 되거든요. ADX. ADX는 시장 강도에 있습니다. 시장 강도에 보면 ADX라고 있어요. ADX. 여기서 ADX를 클릭합니다. ADX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ADX에 들어가면 ADX에는 ADX, PDI, MDI가 있거든요. 그러면 ADX는 11로 보면 됩니다. 11. 여기 수치는 11. 그 다음에 ADX 색깔을 저는 검은색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PDI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다가 클릭을 하면 플러스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가 됐고, MDI는 청색으로, 기본색으로 청색으로 해놓으면 되고, 여기에 기준선이, 그러니까 PDI는 색깔을 넣는 걸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깔을 넣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ADX를 우리는 쓰는데, 그러니까 ADX하고 DMI하고 분리해서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요거 이제, 쓰일 때 여기 어떻게 놓는 건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놔놓고 난 요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 대로. 그러면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니면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빼고 지금 만들어야 될 지표 두 개를 뺀 상태에서 ADX만 놔둡니다. ADX만 놔두고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아마 BWI라고 저기 있거든요. BWI를 왜 봅니까? BWI는 우리가 그 주식이 갈 건지 말 건지를 볼 때 BWI를 봅니다. BWI는 모멘텀 지표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에 가면 여기에 BW가 있습니다. BWI를 넣으면요. 보통 20인데 16 보면 돼요. 16 보면 되고 색깔은 제가 연한 색깔 요대로 해가지고 요거는 4P로 해가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이 있고 바가 있고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청하면 바가 어떻게 된가 하면 여기 바입니다. 여기 바고요. 그 다음에 원으로 하면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하면 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이후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선 색깔 굵기에 따라 틀리는데 선으로 해놓고 미리 보기 요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놓을 때 이거를 기본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본 값에다가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저기 길가 길사에서는 뭐를 내주는가 하면
MACD 오실레이터를 여주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보기가 조금 저거한데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 지표에 있습니다. 일단 알려드릴게요. 추세 지표에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색깔이 있겠지. 내가 이게 잘 안 들어갈 때 있거든요. 이걸 연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색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색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색을 이렇게 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을 연하게 좀 만들면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 되는가.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면요.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이구 잘못했네요. 아하하. 깜짝 놀랐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MACD를 요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내가 잘못 맞췄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초기 화면 있죠. 초기 화면 눌리고 미리 보게 하면 그냥 애초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니까요. 이게 잘못되더라도 뭐 상관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섞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 이런 그림이 있을 때는 이걸 위로 올리면 이게 감춰져요. 그러니까 그림을 밑바탕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야지 다음 그림이 밑바탕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올리면요. 그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확인만 누르면 얘네들이 위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걸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하면 이렇게 감춰져요.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감춰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색깔도 이거를 왜 아까 전에 색깔을 보여줬는가 하면 이 색깔을 연하게 했을 때, 이 색깔을 연하게 했을 때 얘네들이 모양이 이제 제대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모양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얘기 보세요. 그래서 이 차트를 구성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기본값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 요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얘는 검정색 위에 바탕을 갖다 올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이 파묻히죠. 근데 나중에 이은 색깔은 그 위에 덮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였느냐.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그 위에다가 덮어서 계속 놓느냐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는데, 요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 밑에다가 이제 엮는 게 뭔가 하면, 어, 요 밑에다 엮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모멘텀 지표에 가면요. 모멘텀 지표에 가면, 뭐가 있는가 아마, 어, 스트게트 슬로가 있어요. 스트게트 슬로요. 스트게트 슬로를 였는데, 스트게트 슬로는 여기에서 수치를 다 바꿉니다. 1255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1255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호라는 게 있죠. 신호라는 게, 신호를 빼고 보면 어떤 게 바뀌는지 보세요. 요게 화살 표시 있죠. 양쪽에. 요게 내가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를 볼 때 그 신호거든요. 그걸 미리 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신호를 넣고, 여기에 설정해서 보면요. 대중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대중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태자를 하겠다. 얘는 중자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버리면,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뭐 요건 대자, 요건 중자,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요게 다 들어있어요. 탭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써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 상태에서 검은색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이 클릭한 걸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오십시오. 그래, 여기다 놓고 확인을 누르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걸 다시 원위치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 하면 다시 위에다가 도포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얘는
볼리머 MACD 오실레이터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얘가 진짜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이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 얘네들 세 개가 동시다발로 세 개가 들면서 전환선, 기준선 붙은 상태에서 위에 있으면요.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들고 왔을 때 여기가 진짜 고점인지 아닌지 일목균형표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요 보조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다 왔는지 안 왔는지. ADX하고 BWI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자리가 고점 자리입니다. 올라가다가 가는 자리가 꺾인 자리가 고점 자리. 그러면 이 가는 자리에 꺾인 자리에서 얘네들이 여기에 고점을 같이 다 얘기해 줍니다. 차트까지는. 여기에 고점을 넘지 못하면요. 얘는 여기에 고점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 고점을 얘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못 넘어가면 여기는 속임수입니다. 팔아먹기에서 올려놓는 속임수를 요걸로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두 개 다 동시다발. 그러니까 얘까지는 포함이고 세 개가, 여기 있는 세 개가 동시다발로 올라갔을 때, 동시다발로 올라가고 동시다발로 꺾이는데, 얘는 전체 꺾이죠. 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가일권 들어갈 때와 가일권 나올 때만 써먹는 거거든요. 그 전에 얘네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얘네들을 먼저 보고, 아, 내가 팔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슬슬슬슬 그러니까 단기 매매 잘하면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음의 오실레이터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가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올라가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음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는 어찌됐든 이게 뭔가 하면요. 사는 사람이 많이 사다가 사는 사람이 적게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이 팔아서 파는 사람이 적게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요렇게 한다, 이렇게만 보고 배우시면 되고요. 1255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본래 1255에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섞을 거니까요. 섞을 거니까 이제 여기다 50이라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다가 50에다가 금을 넣고 싶다. 50에다 금을 넣고 싶으면, 얘 기준선에다 50을 넣고, 추가를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선을 80을 잘 안 보여서 80을 넣겠다. 그러면 80을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뭔가 하면 스트게트 슬로에다가 나는 가일권 들어가면 가일권 선을 안 보고 색깔 보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서 자기가 여기다가 80을 넣고 선 색깔을 정하면 됩니다. 여기는 20을 넣고 정하면 이래가지고 확인을 여기서 기본값으로 넣고 확인을 하고 여기도 신호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신호를 뺄 건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확인을 눌리면 요런 신호가 아까 제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얘가 스트레이트 슬로가 붉은색이고 이 뒤에 이게 시그널인데요. 붉은색을 자 보세요. 붉은색을 난 20에 내려올 때 하고 싶다. 아니면 시그널이 20 밑에 내려오고 싶다. 요거에 따라서 여기 틀려져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걸 갖다가 20짜리를 검은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색깔을 바꾸는 것만 하나만 보여줄게요. 요거를 여기 있는 걸 빼고 80을 빼고 나는 시그널에다가 나는 그걸 넣고 싶다. 그러면 시그널에 80을 넣고요. 시그널에 80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아까 전에 푸른색으로 했으니까 이 색으로 넣고 요걸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트게트 슬로가 여기 들어가는 자리이지만 여기는 바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걸 난 기본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갖다 기본값에다 넣고 확인을 누르면 그렇게 바뀝니다. 왜 안 바뀌지?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80
80. 헷갈렸습니다. 자, 이게 80을 가열의 80이 여기 보면 틀리죠. 얘는 20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위에 들어간 80을 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이 좀 잘못했습니다. 설명을 해줄 때 여기 올 때 여기에서 80을 안 넣고 여기는 80을 안 넣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없어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색깔 바꾸는 거. 여기에다가는 위에는 80을 그대로 놓고요. 가열권이니까요. 가열권은 초창기 때부터 들어가니까. 여기는 20을 빼고, 여기는 20을 빼야 됩니다. 20을 빼고, 시그널을 여기에다가 80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20을 넣는 겁니다. 20을 넣으면 밑에가 색깔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뀌었죠. 여기는 20짜리로 안 들어온 자리고, 여기는 침체가 20에 들어온 거죠. 요 색깔 넣는 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엮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매칭을 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 매칭하기 전에 먼저, 스테이트 슬로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 오늘은 지표를 내가 어떻게 읽는 방법과, 그 다음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건데, 설명이 좀 한 시간이 갈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는 다 설명을 해주고, 이제 스테게트 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스테게트 슬로가 골든크로스 침체, 그러니까, 데드냐, 데드 크로스가 낫느냐, 골든 크로스가 낫느냐를, 이걸 어떻게 읽는가만요. 데드 크로스가 낫다는 얘기는, 11선 밑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목균형표가 있으니까 일목균형표를 빼고 삭제를 시키고, 지금은 우리가 저거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5일선과 11선만 놔두고 다 빼겠습니다. 5일선만 11선만 놔두고 다 빼고, 이건 이제 위평선이 어디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선이 어디를 지나갈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거랑 골든 크로스를 난다는 거는 뭔가 하면요.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어, 캔들이 11선 밑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골든 크로스는 11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는 자리고, 데드 크로스는 11선 밑에 안착하는 겁니다. 11선 밑에 안착해요. 근데 여기서 11선 밑에 안착했는데 여기를 보면 11선 위에 올라갔죠. 요거는 533을 보면 이 533이 보세요. 여기서 533을 하나 더 띄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게 두 개를 동시다발로 읽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 그 역시 그것도 써먹지는 못합니다. 저는 써먹을 수 있지만 이걸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533을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533은 볼 때 예비다. 533이 예비예요, 예비. 533은 예비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좀 위험해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서 내려올 때 있죠. 여기서 내려올 때 얘가 올라가죠. 이 골든 크로스를 하죠. 이 골든 크로스 난 거를 얘는 여기서 이게 속임수를 하면서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로 여기가 반응을 하는 거지. 여기 있을 때는요, 반영을 합니다. 얘가 요런 식으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장대 양보를 해놓고 요거 올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위로 오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아마 여기도 살짝 떨었는데 오늘 그 다음날 위로 왔으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낮은 과거 걸 볼 때는, 옛날 지나온 과거를 볼 때는 과거 차트를 보고 5분의 차트가 이게 올라가네 그러면 이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날 때는 얘 역시 계속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주가가 계속 여기서 양봉에 뭐 도지를 내고 이랬던 뭘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갈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이 가일권을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 가일권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일권을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얘는 여기 가일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말았죠. 들어가다가 말을 때 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시죠. 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얘가 가일권을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가일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가일권을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일권을 못 가고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11선 밑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내려오다 말고 50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윗방향으로 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행보할 때 여기서 팔고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얘가 데드가 나서 50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50 밑으로 내려 올라가려다 털어나갔는지 여기에 상관관계를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상관관계를 잘 봐야 돼요. 캔들만 보고는 우리가 못 찾아내요. 얘는 수치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낼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중간에 50선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거 스트레이트 슬로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주식을 어디에서 사가지고 어디에서 팔고 다시 재차 사고 그 다음에 가일권을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파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났다 해서 11선 밑에 내려온 건지 11선을 꺾고 내려가는 거는 50 밑으로 데드 크로스가 계속 내려올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개 가지고 이게 계속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합니다.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지표를 한 개를 더 섞을 건데요. 그거를 섞고 나면 굉장히, 편안한 매매가 돼요. 편안한 매매 돼요. 그거를 섞어 가지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지표 설정에 가서 우리가 얻은 걸 하는 거면 추세 지표에 보면 트릭스라고 있어요. 여기요. 트릭스. 이게 트릭스입니다. 트릭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트릭스와 그 다음에 MACD하고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MACD도 추세 지표에 있습니다. 추세 지표에. 자, MACD입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맥락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MACD는 옛날 거지만, 얘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갈지, 요런 속임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MACD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갖고 매매를 해보면, 이게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요게 썩여요. 이게 왜 썩이는가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MA, 아까 전에 였던 거, 스트레이트 슬로를 다시 한번 엮어보면, 저 속임수를 우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저 속임수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 속임수를 어떻게 잡아내는가 보십시오. 이 속임수를 여기서, 여기다가 이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얘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 여기 부분을 올 때 얘가 색깔을 533을 좀 틀리게 해 드릴게요. 533을 잠깐만요. 여기 533을 이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넣는 건데요. 왜 MACD가 들어갔어? 삭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씨, MACD를 주고 엉뚱한 걸 지표를 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 지표를 볼 때, 지표 값이, 여기 이제 색깔을 좀 틀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지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색깔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 533이고 여기 12호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MACD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클릭해가 여기서 찾아도 돼요. 어디에 있는지 추세지표에 MACD가 있죠. 추세지표 MACD를 이렇게 여면 MACD하고 트릭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MACD하고 트릭스를 설명하는데 MACD는 올라가다가 속임수를 줘요. 이게 우리 청선 촌놈한테 배울 때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낸 차트라고 트릭스는 최근에 만들어낸 차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공식이 완전히 틀려요. 공식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공식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트릭스가 나온 이유는 MACD의 속임수를 보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MACD는 캔들이 움직이는 그 미세한까지 다 잡아내는 역할을 하지만 이걸 다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가 잡아내는 게 여기에 보면 533이 움직임을 얘가 잡아낸 거고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갈 때 속임수가 아니고 533의 움직임을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너희네들 그냥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니로 올 때는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줄게.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0일선을, 20일, 나중에 얘기를 좀 더 해주겠지만, 얘는 20일선을, 진짜 20일선이, 여기 20일선이, 넣고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21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도 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속임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되게 거북해요. 이거 틀리죠. 보세요. 이걸 자세히 잘 보세요. 요 부분에 골든 크로스가 나가고 요 부분까지 오죠. 근데 얘도 여기서부터 골든 크로스 나가고 그 부분까지 옵니다. 요 부분까지 오죠. 얘도 데드 크로스가 났고 얘는 데드 크로스가 나중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하면 얘는 속임수를 보완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속임수를 다 그냥 스트레이트 533이 읽어주는 걸 그대로 다 읽어주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도 좀 빠르면서 그 다음에 얘가 니로 딱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얘는 그려주는데 얘는 안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MACD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거북한 지표가 돼서 모르는데 MACD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선과 여기에 영선이 똑같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영선이나 여기에 영선이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도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네 캔들이 얼마만큼 높게 있느냐, 낮게 있느냐를 그리내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넣고 보면요. 잠시만요. 내가 이동평균선을 넣고 보겠습니다. 지표만 설정한 데서 지표만 그냥 달랑 아끼주고 말면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가 어떻게 판독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트릭스는 21선 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60일선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선을 하나 딱 꺼놓고 볼게요. 선을 갖다 밑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얘가 골든크로스 났을 때는 이 부분이었고, 트릭스가 골든크로스 날 때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어, 이 영선이라는 이 자체가 60일선에서, 이게 MACD가 됐든 트릭스가 됐든지, MACD 선은 붉은 선이고요. 트릭스는 여기는, 청색이죠. 청색. 요게 캔들입니다. 캔들.
캔들이에요, 캔들. 여기 캔들입니다. 여기가 캔들이에요, 캔들. 그러면 이 캔들하고 영선하고 얼마만큼 괴리율이 떨어졌느냐가 보는 건데, 이게 60일은 여기는 움직이는데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영선 자리가 60일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트릭스가 됐든 MACD가 됐든 사고 싶으면 이 영선 위에 올라갔을 때 골든 크로스에서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내가 니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여기서 팔게 되거든요. 이 신호에 잘못된 신호를 보고. 그래서 이 신호를 하도 쏟다 보니까 이 신호를 못 쓰겠다 해서 트릭스가 그 이후에 나온 지표입니다. 근데 이 트릭스는 속임수를 잡아내다 보니까 좀 늦어요. 이 트릭스만 가지고는 매매를 못 합니다. 트릭스만 가지고는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트릭스를 가지고 매매를 못하면 그러면 MACD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 MACD도 조금 빠르긴 해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요. MACD는 이제 우리가 써물 차트는 아니지만 그냥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트가 하나는 속임수를 잡아내는 차트, 하나는 속임수를 이 서비스를 못 잡아내는 차트, 속임수를 잡아내는 차트. 그렇게 보면서 MACD도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MACD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MACD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릭스 가지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트릭스를 가지고 써먹을 때도 우리가 스트게트 533을 가지고는 써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게트 슬로 533과 12호를 볼 때 533이 예비입니다. 내가 올라갈 건데 네가 골든 크로스가 날 건데 내가 미리 보여줄게. 미리 보여줬다가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날 건데 내가 미리 보여줄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얘가 골든 크로스 낼 때 따라 들어가서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 얘를 보고 내려갈 때가 됐는데 나 팔 준비를 할게. 이런 예비로 보는 겁니다. 예비. 이 두 개를 놓고 섞어 놓고 볼 때는 예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매매를 하면 되게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33은 우리가 써먹지를 않습니다. 써먹지를 않는데 예비로 보는 거라서 미리 본다는 얘기만 해주고 우리가 지금 지표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표를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533은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요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를 갖다가 스트레이트 슬로를 트릭스하고 같이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트릭스하고 같이 섞으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자세히 보세요. 트릭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12호가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12호가 골든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11선 위에 11선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11선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선 위에 올라갈 때 요게 그 간격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읽어낼 때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스트레이트 슬로가 골든 크로스 나고 그 이후에 트릭스가 골드가 나면 얘는 뭐죠? 속임수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임수를 잡아주는 게 뭡니까? 스트레이트 슬로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속임수를 잡아줄 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데드 크로스가 난다 하더라도 이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으면 그냥 우직하게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직하게 들고 갔을 때 그때 얘가 가열권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살 건지 안 살 건지 생각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날 때, 이 데드 크로스가 날 때 얘하고 만나는 지점일 수도 있고 가열권이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얘는
11선에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매매자는 골든 크로스 때 사고 데드 크로스 때 팔고 골든 크로스 때 사고 가열권 들어갔을 때 길게 끌고 가고 그다음에 가열권에서 빠져나올 때 분명히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타 매매자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속임수를 잡아주는 게 트릭스라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요 지표는 요대로 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요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목균형표를 이제 잡아 엮고 우리가 볼게요. 일목균형표를 잡아 엮고 보는데 이게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이게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분할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분할할 거냐, 옆으로 세 개를 분할할 거냐, 아니면 옆에서 두 개만 분할할 거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차트를 엮고 싶으면 여기 종목이 있어요. 종목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둘이 눌리면 같은 종목인데 여기는 차트를 틀리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환경 설정이 들어가면 여기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복균형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우클릭해서 여기 우클릭이 아니고요. 여기를 30이나 35나 30이나 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미리 보기 하면 여기에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표로 들어갑니다. 지표 들어갈 때 일목균형표에서는 우리가 보통 위평선을 쓰는 게 뭘 쓰는가 하면요. 이걸 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원하는 거에다가 클릭하면 우측에 보면 이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조정할 때 내가 5일선, 11선,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는 일목균형표에서 쓰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일, 480일, 200일선은 일단 일목균형표에서 빼고 여기에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가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밑에 지표는 필요 없으니까 이 지표들을 다 뺍니다. 그죠? 이 지표를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열 건가 하면요. 여기에다가 뭐를 열 건가 하면, 저걸 넣겠습니다. 뭘 좀 더 알려줄까요? 무엇을 좀 알려줄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지표를 넣어주면 좋을까? 혹시 뭐 쓰고 싶은 지표가 있나요? 쓰고 싶은 지표를 제가 한번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무슨 지표를 좀 줄까? 저걸 하나 줄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DMI를 드릴게요. DMI. 그러니까 추세 지표에 보면요. 추세 지표 보면 시장 강도에 있습니다. 시장 강도에 잠깐만요. 이거부터 먼저 주자. 자, 모멘텀 지표에 보면요. 모멘텀 지표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 여기 있네. 시그마. 자, 이 시그마와 뭐를 하나 주는가 하면 시장 강도에 보면 ADX가 있습니다. ADX가 있어요. 이 ADX에서 ADX를 빼고 DMI만 드리겠습니다. DMI. 그러면 DMI를 주겠습니다. DMI를 줄 때요. 여기다가 DMI에 내가 색깔을 보고 하고 싶다. 이러면 DMI 30위에 붉은색을 넣고요. DMI, MDI 밑에 10에다가 색깔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기준서를 얼마를 넣는가 하면 20 추가, 30 추가, 40 추가,
40까지만 넣겠습니다. 40까지만 넣게. 그 위에도 숫자가 있는데 그것까지만 오늘 설명하려 그러면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미리 보기.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제 금이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색깔이 좀 진해가지고 좀 이거를 좀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요게 숫자 있죠. 요거 숫자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연하면서 요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목균형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일목균형표를 엮는 거는 아시죠? 일목균형표는 우클릭해서 지표 추가해서 가격지표 밑에 보면요. 가격지표 밑에 보면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여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분리해서 보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놓고 봐도 이걸 다 읽어낼 수가 있는데, 초보들은 이걸 못 읽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위평선은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빼고, 요 자체로만 봐도 우리가 제가 설명해 주는 걸로는 충분히 하다. 그 얘기를 해준 거.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지금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필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보세요. 우클릭해서 주가 이동 평균에서 여기서 아이고 뭐 이게 내가 눌리다 보니 잘못 들어갔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에 들어가야 돼.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숫자만 빼내놓고 다 지워낼게요. 60일 이동평균선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가 일목균형표에서 빠져서는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이게 안고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내려갈 때도 써먹어야 되고, 올라갈 때도 써먹어야 되고, 일목균형표를 쓸 때 60일 이동평균선은 60 이동평균선을 없애가지고 얘를 읽어낸다. 못 읽어냅니다.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얘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60 이동평균선이 어디쯤 지나간다는 걸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요. 시그마는요. 이 시그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그마의 여기 수치가 내가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내가 10을 넣겠다. 그러면 10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 시그마의 영선은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갈 때만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를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수치는 내가 21선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21선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 나는 60일에다가 맞추겠다 하면 60일에다 맞추면 60일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을 해나가고 1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기준선 위에 올라갈 때, 기준선 밑에 내려올 때, 기준선 위에 올라갈 때, 기준선 밑에 내려올 때, 요거를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정확하게. 요거를 보면 얘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60의 이동평균선으로 맞춰놓고 본다면 나는 생명선을 보고 맞춰보고 있다는 얘기만 60의 이동평균선을 넣고 우리가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60일을 놓고 볼 때 60일 위에 올라가면요 시그마의 영선 위로 올라갑니다. 시그마의 영선 위로 올라가요. 시그마의 영선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시그마의 영선 위로 올라가요. 보세요. 얘가 60일 이동평균선 올라갈 때 60일 위로 올라갔다 60일 밑으로 빠지는 자리에서 얘는 분명히 빠져줍니다. 그리고 60일 위에 올라갔을 때 얘는 올라가서 60일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죠. 여기는 60일에 걸쳐 있으니까 얘도 60일에 걸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면 내가 주가를 사갈고 내가 장기를 끌고 가겠다 하면 난 60일에다 맞춰놨고 60일 내려올 때마다 사시기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60일 밑에 내려온 상태에는 얘는 아직도 60일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얘는 내려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얘는 팔아라 그러지만 얘는 안 팔아도 돼. 이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얘가 주회장창 내려갈 건지 아니면 주회장창 안 내려갈 건지가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얘 말고 뭐 다른 지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지금은 이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만 내가 찾아내는 방법만 안다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의, 어, 나의 생각과, 내가, 팔 건지 말 건지에서 내가 감내하는 수준. 그러니까, 로봇은 정해놓은 위치에 값에다가 그 값을 넣어놓으면 무조건 뭐, 감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 가서 무조건 팔아버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보고 손실이 좀 나더라도 기다리지만 로봇은 안 기다린대. 그런 사소한 게 아니고 거기 굉장히 큰 차이가 요런 데에서 나타날거. 요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얘가 드릭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릭스는 그렇게 보고, 드릭스의 색깔을 넣는 거는요, 여기 양쪽에다 0을 넣고요. 0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건 뭐 더 이상 더 만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시그마의 기준선, 요 색깔 들어간 거 있죠. 요 색깔 들어간 거는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기준선이 본래 마이너스 2와 플러스는 그냥 2입니다. 그 다음에 0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계는 요 관계는 보면 길가 길사에서 삼성 SDI하고 초창기 때 이게 굉장히 지표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 알려줬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거 인식을 못해서 이걸 쓰는 방법을 몰라서 저게 해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이거를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다시 만들어주면, 이게 480일 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480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480일 올라갈 때 사가지고 480일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 건가 말 건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내려오면 또 더 사야 되니까 여기서 사가 있다면 여기서 버티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꾸로 저가지고 내려갈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안 내려간다는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480일 올라갈 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옛날 과거 차트에서 우리가 옷에 핫한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효성중공업이 얘가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480일은 여기서 나왔는데요. 어, 이게 이제 이게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480이 있습니다. 20만원에서 240만원 갈 때, 여기에 480일선은 위평선으로 보면요. 여기에 위평선을, 480일선을 넣고 보면, 위평선이 480일선 저 밑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480일선 여기 있잖아요. 잠깐만요. 얘가 목걸이네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짧아가지고, 이게 목걸이네가, 그래. 이게 더 길게 가면 들어옵니다, 이게. 481선이, 8만원부터 481선이 나오는데, 왜 얘는 이렇게 빼 안 나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차트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48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이게 뭐가 깨졌는가 본데요. 잠깐만요. 뭐 때문에 그러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영선 밑에 내려오기 전까지만 우리가 먹어도 많이 먹을 수 있다. 다른 걸로 해가 볼게요.
무엇 때문에 481선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인식을 못하는 건지, 저로서는 차트가 이해가 안 됩니다. 481선이 여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가 뭐 때문에 그러지? 아, 여기 200일 기준이라서 그러네요. 그래도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내가 얼마를 맞춰가야 쓸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맞춰가 쓸 수 있다. 그래 시그마는 요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면 이 시그마를 볼 때 시그마 60선을 올라갈 때 60이 올라갔다 60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서 시그마 요거 한 개만 지표를 제대로 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는 결과가 되니까 이만큼의 이익을 낸다는 거죠. 그렇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팔겠죠. 단타 매매자라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게 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 있는데 벌써 1시간째 지표를 넣고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지표를 열면서 우리가 지표도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DMI를 볼 때요. 우리가 DMI하고 본래 ADX하고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데 같이 엮어서 보면요. 이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DMI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MI는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DMI 지표는 그냥 이 X에서 X까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X에서 X까지 먹기에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단 더 시그마가 올라갔을 때 시그마가 내려올 때까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는 그냥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게 읽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그마 지표를 그냥 간단하게 내가 들고 가도 내가 여기서 들고 가도 되니 안 되니를 볼 때, 되니 안 되니를 볼 때, 아, 얘가 들고 가도 되는데, 얘가 니로 올 때, 이게 40 위로 올라갔다 40 밑으로 내려올 때, 분명히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쳤다 그러더라도, 다시 30으로 올라갈 때 다시 사야 돼. 그러면 이, DMI가 있고 매매를 하기가 되게 거북해요. 그래서 이거보단 더는 그냥 X에서 X까지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왜 이어놓는가 하면 어차피 이거를 조금은 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차트를 구성하고 차트를 구성해 놓은 차트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보면서 우리 뭡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 볼게요. 잠시만요. 우리 이제 유튜브에 가까이 보면요. 제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하방이잖아요. 하방으로 가서, 하방에, 어, 언선이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눈에 잘 들어오게 일목균형표만 설정하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고 조금 헷갈려 그래서 청송촌 선창환님께 해주시는 것보다 이 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뭘 보고 얘기한 거죠? 아,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이네요.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지표를, 보고 있는데, 뭐, 제가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채널을 보겠습니다. 채널을 보면, 어, 제 거 보십시오. 제 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하하방입니다. 이게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쓸 건지를 우리가 이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면서 종목까지 설명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이 저희 지인들 방이기 때문에 지인들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 남이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어,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가 방을 만들어내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방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문의하는 것들도 저는 다음에 은순가요? 그분이 볼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하방은요, 노래방이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나 마나 우리 방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주위에 주식을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좀 들어오겠다 하면 그냥 잡아 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그분이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문의한다고 해서 아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과는 소통이 조금 돼 가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봤던 분처럼 그렇게 소통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소통을 해도 되고, 그럼 그분이 또 문의하는 거를 또 보고, 또 내가, 여기에 댓글을 보면서 이 댓글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 또 설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묻는 거를 내가 충분히 봤으니까 이분한테도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글을 올려서 은서님인데 은서님이 누구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랑은 인연이 됐으니 은서님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적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을 남겨놓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은서님도 저희 회원입니다. 저희 회원이에요. 지금 저희 회원이 4명이었는데 이제 은서님까지 5명으로 늘어났고요. 구독자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명, 10명까지는 세렸습니다. 10명까지. 아, 11명이네요. 어느 분이 들어왔죠? 아, 이분이 들어오셨나요? 이분이? 이분도 제 영상 보시고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시고요. 소통하면 모든 지표를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냥 끌고 갑니다. 어떻게 왜 끌고 가나요? 여긴 공부방입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서 제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나은데요. 그러나 우리 네 분들은 저랑 끝까지 붙어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다 보십시오. 이거 모르면 계속 돌려서 보고 지표 맞추는 것도 만들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3분 정도 찍었는데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거 다음에 은수님 문자를 보고 하나를 찍어 놓고 오늘 마무리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수님, 뭔 일이 있거나 뭐가 궁금하고 무슨 지표가 궁금하시다면 종목도 궁금하시면 올려주는데요. 너무 많은 걸 올려준다고 해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내가 봐서 요거는 요 정도는 해줘도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추천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태클을 걸면 그 즉시 강제 탈퇴를 시킨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마음으로 할 때 서로 좋은 효과가 나오듯이 원성님도 저랑 어쨌든 뭐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희들과 인연이 됐으니 하여튼 이 방이 하하방이 웃는 방입니다. 웃는 방에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